계약이 오늘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상부의 결정입니다. 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1시간 내에 짐을 정리하고 출입카드를 반납해주세요. 네, 제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여성 직원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뜨거움과 시야가 흐려짐, 손끝에서 느껴지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와 사회에서 여러 차례 겪었던 거절과 버림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는 모습은 익숙해져 있었죠. 갑작스러운 인생의 끝냄이 그녀에게는 늘 그리 낯선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세상은 그녀에게 얼마나 더 차가워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수연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회사의 큰 회의실 불을 끄고 회식 자리에 정리를 맡는 것도 늘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28세의 성진재단 총무팀 계약직 직원으로 2년간 묵묵히 일해온 수연은 자신의 위치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평생 이런 자리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연 씨, 또 정리하고 있니? 항상 고마워. 라는 팀장의 말에 수연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 성실함은 회사에서 몇 안 되는 장점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가 있었죠. 수연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우한 아이라는 시선을 받아왔고 그런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의 마음에 벽을 쌓게 했습니다. 수연은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였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물러섰으며 대화할 때마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날 역시 회식이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수연은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가게를 나서니 갑자기 강한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부산의 겨울밤은 특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택시를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팀장의 말에 동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연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좁은 골목에서 한 노인이 쓰러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외투를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몇몇 직원들은 그 모습을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동료인 민진과 지영은 노인을 힐끗 보더니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쓰러지셨어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노숙자겠지? 그런 사람 많아? 냄새나고 귀찮으니 그냥 가자. 지영이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위험해지기 쉬워. 술을 마신 사람이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한 삶의 실패란 거지. 일도 안 하고 술이나 마시다가 이 꼴 되었겠지. 도와봤자 내일도 또 똑같을 거야. 민준이 수연의 팔을 잡아당기며 냉소적으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이 수연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말이 적었던 수연이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눈보라를 뚫고 노인에게 다가간 수연은 주머니 속에서 핫팩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며 맨손으로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손은 차가운 얼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은 희미한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고 맑았지만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수염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은 상대적으로 깔끔했고 손은 거칠지만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고맙소.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노인을 태우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보자 수연은 평소와는 다른 단호함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에 올라탄 수연은 노인을 감싸며 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이 낯선 노인에게서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연대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수연이 노인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근처의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유리문이 활짝 열리더니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수연은 노인을 부축한 채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이분이 길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빨리 진찰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환자분 인적사항과 보호자 정보를 알려주세요. 수연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제야 간호사가 수연과 노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에서는 의심과 귀찮음이 느껴졌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 절차는 어렵고 치료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가능성도 있죠.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고작 3만 원뿐이었습니다. 월급날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이 돈을 다 쓰면 내일 점심값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순간 노인의 떨리는 손이 수연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서는 절박함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진료를 받아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선결제를 해야 하는데 수연은 주저없이 고아원 시절 친구인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록 한밤중이었지만 혜진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아, 미안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내일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수연은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고 혜진은 즉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의사가 노인이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으로 입원해야 한다고 하자 수연은 혜진에게 받은 돈으로 입원비를 해결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노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다음 날 아침 전화 너머로 혜진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복도의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알잖아, 혜진아. 그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한 태도. 내가 어떻게 이 할아버지를 외면할 수 있겠어? 나도 한때 그러한 시선을 받으며 자랐으니까. 혜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넌 항상 그랬지?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일을 도와주려는 사람. 수연은 응급실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의료기기 알람 소리, 그리고 노인의 불규칙한 호흡 소리만이 그녀의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편한 의자에 머리를 숙인 채 수연은 누구를 이렇게 걱정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아로 자랐던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걱정받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왜 이 낯선 노인이 걱정될까? 새벽녘, 노인이 깨어났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자신을 지키고 있는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데려왔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이름이 정수연이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인데요. 노인의 눈에는 잠시 놀라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친 듯 눈을 감은 노인은 내 이름은 한명호라 했습니다. 이름을 남긴 채 다시 잠들었습니다. 수연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노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돌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땐 상태가 호전된 노인에게 자신이 회사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제 번호를 남겨둘게요. 노인은 말하려는 듯했지만 수연은 시간이 부족해 병실을 나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던 수연은
평소보다 피곤한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팀장은 무표정으로 수연을 사무실 구석으로 호출했습니다. 수연 씨, 오늘부로 계약 종료입니다. 상부의 결정 사항이니 이의 제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1시간 내에 짐을 정리하고 보안카드를 반납해주세요. 순간 수연은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뜨거움,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 손끝에서는 배신감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얼굴은 고진에 굳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나 사회에 나와 겪었던 수많은 거절과 버림받음의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거지? 늘 그래왔듯이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체념과 낙담이 소용돌이쳤지만 외부적으로는 단지 차분한 호흡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그녀의 방어 방식이죠. 팀장을 바라보며 수연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깊은 호수의 바닥으로 가라앉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물건들 정리할게요. 수연은 침착하게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컵, 몇 권의 책, 작은 가습기,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갑작스런 끝은 그녀에게 익숙했던 일이니까요. 수연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어색한 인사를 받으며 담담하게 회사를 떠났습니다. 눈보라는 그치고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낯선 노인의 손을 잡은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오래 머물 곳은 아니었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을 테지. 수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을 돌아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도와준 그 노인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인물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난 후 수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에 그날 만난 노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노인이 이미 퇴원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간호사는 누군가가 노인을 데리러 왔다고 했지만 자세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라도 남겼다면 좋았을 텐데요. 병원을 나서며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죠. 이런 감정은 낯설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가자 수연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자란 하늘마을은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수연은 월급날마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과자와 장난감을 사서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처럼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수연아, 오랜만이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원장 선생님의 질문에 수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새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너는 항상 꿋꿋하게 이겨내더라. 원장 선생님은 수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녁까지 함께 보낸 수연은 고아원을 나서며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새 단 한 대가 고아원 앞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중년의 남성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장 회장의 비서 노태영이라고 소개하며 회장님이 눈보라 속에서 도움을 받은 은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비서는 성진재단 회장님이 지난주 눈보라에서 도움을 받은 은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명호가 그분일까요? 망설임 끝에 수연은 차에 탑승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에 들어서자 대저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치에 수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났던 노인이 이렇게 화려한 집에 살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비서의 안내로 거실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 중앙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병원에서 만났던 한명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 그는 위압감을 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수연 양과 만나는군. 한 회장의 목소리는 그날 밤보다 더욱 선명했습니다. 수연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이 그날 밤.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폭설 속에서 나를 구해준 은인이 바로 내가 아니었나. 수연은 자리에 앉으라는 권유에 조심스레 소파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따뜻한 차를 내오자 한 회장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날 밤 그런 모습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던 이유가 궁금할 것 같군.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내 아내의 기일이었거든. 34살에 처음 만나 60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지. 한 회장의 눈에 그리움이 어려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골목으로 가고 있었던 거였네. 내가 가난한 대학생이었을 때 처음으로 그녀에게 떡볶이를 사주었던 자리였지. 매년 그날만 되면 혼자서 그곳을 찾아갔지. 수연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그날 밤 노인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그 좁은 골목에 서 있었던 건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걸어가는 순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눈보라가 심해지더니 내 나이 많은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네. 쓰러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나쳤지만 유일하게 자네만이 달랐어. 한 회장은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홈런스로 취급했지만 자네만은 그저 도움이 필요로 하는 평범한 노인으로 나를 바라봤지. 그 따뜻한 시선이 내 마음을 어루만졌네.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그러자 한 회장은 성진재단에서 수연이 해고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 수연의 이름을 알게 되어 조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회장은 그녀의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수연이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실한 직원이 갑자기 해고된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 더 알아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임원의 아들이 수연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보였고 수연이 이를 거절하자 해고 지시가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받아들였던 것뿐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며 그 임원은 더 이상 성진재단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방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연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수연 양 한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네. 오랜 세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없었어. 하지만 그날 밤 자네가 내게 보여준 따뜻함은 내가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 한 회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내가 사실상 돌아갈 가족이 없었지. 그런데 자네는 이름도 모르는 나를 안아주었어. 수연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한 회장의 외로움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 감정은 수연도 평생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되어줄 수 없겠나? 라는 한 회장의 말에 수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흐르던 정적이 깨지더니 시간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주름짓은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결정을 내려온 사람의 눈빛이 어린아이처럼 간절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갔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날 밤처럼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흰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모습이 수연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겹쳐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꿈꿔왔지만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장 회장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수연의 떨리는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고 그 순간 수연은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고아원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멀리서 어린이들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컵에 담긴 따뜻한 차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맺는 것이라는 원장 선생님의 말에 수연의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그녀에게 어린 시절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분이었기에 그 말씀은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 따뜻한 온기가 마음속의 얼음을 서서히 녹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시절부터 써온 오래된 일기장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표지의 일기장은 그녀 인생에서 겪었던 외로움, 고통, 그리고 작은 기쁨들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수연의 손은 떨렸습니다. 정수연에서 장수연으로 이름을 바꾸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은 그 순간 수연은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성진재단 본사에서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넓은 대강당에 모인 임직원들 앞에서 수연은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중에는 예전에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당당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시선에 흔들릴 만큼 약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습니다. 사회공헌 이사라는 직책은 수연에게 완벽히 맞았습니다. 그녀는 고아원 지원 프로그램, 노숙자 재활센터, 어르신 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도움이 진심으로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수연은 한 회장과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새잎들이 가득한 나무들 사이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회장은 수연에게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연은 그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가족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수연이 된 지 석 달이 지나자 수연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넓은 저택의 한 구석에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고 매일 아침 맛있는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과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84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고 주식시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연은 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며 저녁에는 하루의 일들을 나누면서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수연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한 회장이 묻자 수연은 성진재단의 사회공헌 부서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고아원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빛났습니다. 그녀가 직접 기획한 장학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할 때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한 회장은 그런 수연의 모습을 보기 좋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어떠한 압박도 가하지 않았으며 회사 운영이나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수연이 자신의 길을 통해 행복을 찾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연일 쏟아내었습니다. 고아 출신 여성, 재벌 회장의 심장을 사로잡아 눈보라 속에서 계획된 만남, 성진재단 상속자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의 의혹, 그리고 총수 자녀가 없는 성진재단, 낯선 여성에게 넘어갔다는 기사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주간지들은 수연의 과거를 파헤치며 악의적인 추측을 덧붙였습니다. 정수연, 한명호 회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노숙자처럼 행동한 인물이라는 거짓 소문도 퍼졌습니다. 수연의 고아원 시절 사진이 무단으로 공개되고 그녀와 한 회장의 첫 만남에 대한 억측이 계속되었고 심지어 한 방송사에서는 정수연의 계획적인 상속자 되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까지 방영했습니다. 별다른 증거 없이 그녀를 백조원대 재벌의 천재적 사냥꾼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며 수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회장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소중한 진짜 가족이었죠. 수연은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고 사회적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진심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회장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심장 문제로 긴급하게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한 회장은 평소보다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흰 병원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수연에게 그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수연은 그의 곁을 지키며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교대할 때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의사가 돌아보면 꼼꼼히 메모하여 한 회장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기자들이 서성이며 한 회장의 상태와 수연의 동향을 취재하려 애썼습니다. 몇몇 주간지는 쥐독한 회장을 기다리는 젊은 여인기라는 섬뜩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그런 억측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정신은 오로지 한 회장의 건강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 딸이지.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내 딸이야.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회장이 자신을 딸이라고 인정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복도에서 대기하던 비서들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연은 생각했죠.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일 것이다. 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지나자 한 회장의 상태는 점차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들도 놀랄만한 회복 속도였습니다. 매일 조금씩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식욕도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한 회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병원에 가져갔습니다. 병원 음식에 식상해하던 한 회장의 얼굴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퇴원 후 한 회장은 수연과 함께 바닷가로 휴양을 떠났습니다. 찬란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한 회장은 자신의 오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사업을 시작했던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여러 위기를 지나 회사를 키워온 과정, 성공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까지. 그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수연에게 자신의 인생을 물려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 수연이와 함께라면 남은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한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리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외롭던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기 위해 맺어진 특별한 인연이었음을. 바다를 배경으로 수연과 한 회장은 나란히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끝없이 넓은 바다와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가 고아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 되어 이렇게 당당히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수연의 진심 어린 말에 한 회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푸른 나뭇잎들은 붉은색으로 물들고 저택의 정원은 낙엽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며 이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도 계절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일정표를 건네며 전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사회공헌 이사로서 그녀의 하루는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2의 하늘마을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시설이었습니다.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에게 교육, 취업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왔기에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잘 알고 있었죠. 한편 한 회장의 건강은 요양과 치료를 병행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입원 이후 새로 처방된 치료법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회장의 약을 챙기고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도왔습니다. 수연아, 내 덕분에 이 노인이 다시 기력을 찾고 있구나. 한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아침 산책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연은 그런 한 회장의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가 이제 매일 조금씩 걸음을 늘려가며 회복하는 모습은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의사가 한 회장의 의지력과 간병인의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때 수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또 혼자 남는 건 너무 무서우니까요. 어느 날 밤, 한 회장의 상태가 잠시 악화되었을 때 수연이 흐느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회장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말 거라. 내가 혼자 남지 않도록 좀 더 버텨보마. 아직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많으니까. 그 말 이후로 한 회장은 더욱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의사가 권한 재활 운동도 빠짐없이 실시했으며 식이요법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수연은 한 회장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통 한방의학부터 최신 건강 트렌드까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건강식을 만들고 가벼운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내 서랍 3번째 칸을 열어보렴. 어느 아침, 한 회장이 수연을 서재로 불러 말했습니다. 수연이 서랍을 열자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빛으로 변한 편지지와 가늘고 정갈한 필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어머님의 편지인가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네.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수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한 회장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수연의 마음을 울리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남겨질까 봐 가장 두렵습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진정한 가족을 만나리라 믿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그 여인이 자신을 미리 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수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도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에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확실한 방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시선은 여전히 쌀쌀했고 회사 내에서도 그녀를 향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과의 시간은 그녀에게 큰 힘을 주었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용기를 부여했습니다. 한 회장의 건강이 점차 좋아지면서 두 사람은 함께 기업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방창가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택 정원에서는 새싹이 돋고 꽃들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의 건강도 놀랍도록 개선되었고 수연과 보내는 시간도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수연아,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어? 준비해 줄 수 있겠니? 한 회장이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눈에 띄게 특별한 일정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성진재단 본사 대강당에는 많은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질문의 눈빛이 쏠렸습니다. 한 회장은 수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목소리도 힘있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알리고자 합니다. 성진재단의 다음 회장으로 제 딸 장수연을 지명하겠습니다. 회장실은 이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깊은 침묵이 흘렀고 수연은 놀라운 눈빛으로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미소로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직원들 가운데서 약간의 동요가 생겼지만 한 회장의 위험 있는 모습 앞에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한 회장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깊은 신뢰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했지만 한 회장의 눈에서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인정을 의미했습니다. 수연은 공식적으로 성진재단의 회장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기업 경영을 배우고 저녁에는 한 회장과 함께 삶의 지혜를 익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실수와 후회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수연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즈음,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 회장이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에게 마지막 봄이 찾아왔어. 눈보라 속에서 내 마음의 눈을 녹인 너는 내 전 재산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수연은 편지를 품에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그날의 외투가 있었고 그 따뜻함은 영원히 그녀의 가슴에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연은 성진재단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하늘마을은 전국 각지에 세워져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한 회장은 90세가 넘어서도 그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가끔은 엄격한 멘토로서, 때로는 따뜻한 아버지로서 그녀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외면 속에서도 손을 내민 당신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진성재단의 슬로건이 된 이 문구는 수연과 한 회장이 함께 만든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 작은 따뜻함이 한 사람의 삶을 구하고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 밤 우연히 시작된 인연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유대로 엮인 수연과 한 회장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가장 따뜻한 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빛을 남겼다면 감상을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클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의 빛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